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클럽의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저희가 10회 한정 레어템 방송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6회차인데요. 네. 네 번 이제부터 남았네, 이제. 네, 불이 좀 붙고 있어요. 이제 불 붙으면 어떡해요? 아유, 다 끝났는데 불 붙었다. 참 이 대중들도 늦게 불 붙여.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0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SK텔레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죠. SKT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여론을 좀 호도할 필요가 있어요. 호도?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이나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거 10회만 할 거면 네. 이 불매운동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때와 달리 최욱 씨가 굉장히 이 방송에 대한 애착이 큰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대기업 달콤해요. 네. 여러분께서 네.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여러분께 돌아가는 것도 많아요. 저희가 뭐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 네. 확실히 대기업에서 하니까 이제 선물도 좀 빵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받아 먹을 거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서로 좋자. 그렇습니다. 네.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 미미클럽 6회차 소개글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요. 네. 선물이 대기업답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스피커에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오늘 뭐 웨어러블 스피커까지 어마어마하니까요. 꼭 많은 분들 참여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미미클럽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또 주제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뭐 좀 남아 있을까요? 쥐어 짜내 봐야죠. 네, 짜내 봅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션입니다. 패션. 네. 미래의 패션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네네. 궁금해지네요.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옷 입는 거는 뭐 지난 5,000년 동안 입은 거나 지금이나 좀 변화는 약간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근본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자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패션.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바로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님 모셨습니다. 일단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패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기계공학부는 조금 어색하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나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기계공학부 교수가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네네. 좀 아름다운 분이 나오셨으면 훨씬 더 두 분이 좋아하셨을 텐데 대신 저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요 미래 제품 디자인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왜 IT가 결합된 패션인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웨어러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최재붕자죠? 네, 맞습니다. 봉이 아니라 붕입니다. 네. 네. 사실 이름에 붕자 잘 안 넣는데. 붕자 네. 이게 뭐 저 그 큰 그 새 붕자예요? 맞습니다. 전설의 그 한 번 날개를 펴면 10만리를 날아간다는 네, 날개 그 끝에서 붕새입니다. 끝에가 삼천리야 그 네. 새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웨어러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웨어러블 기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랑 이 웨어러블은 뭐 어떤 뭐 연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다양한 IT 기기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발전 이런 걸로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네. 웨어러블은 인간의 이제 필수적인 옷이니까 패션과도 이 기술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상품도 등장하고 네. 또 소비의 방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션이라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기술과 결합하고 소비의 방식의 변화와 결합해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 목소리가 아주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말투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앙드리김스럽고 약간 좀 패셔너블합니다. 네. 네. 외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이라고. 워털루? 네. 워털루가 왜 거기 있어요? 근데 워털루는 저 유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캐나다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요. 유럽에 있는 도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워털루에서 한 20km 가면 파리가 있고요. 파리도 있어요, 네, 캐나다에? 밑으로 한 60km 서쪽으로 더 가면 런던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맞습니다. 런던 무슨 시예요? 아니면 뭐 런던 시입니다. 굉장히 큰 시입니다. 캐나다에 런던 시가 있어요? 네. 와, 신기하네. 이게 신기하네. 네, 토론토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죠. 런던은. 네. 런던, 그다음에 파리, 네. 워털루 이런 게 다 있단 네. 말이에요. 파리는 아주 조그만 도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정영 씨. 네. 웨어러블 우리 사실 정영 씨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나는 그 스마트 워치는 있었죠. 네. 근데 왜 안 써요? 사가지고 자랑 한창 많이 하시더니. 그게 자랑용이었어. 아. 이게 실용적이지가 않아. 아,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뭐 앱 중에 그 시계만 꼭 필요한 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꼭 필요한 건 언제냐면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진동 울리거나 소리 나면 좀 미안하잖아. 요때 그냥 워치로 문자나 뭐 전화가 왔다는 거 정도 알려주는 거? 요거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사용하시긴 하더라고요. 그거 네. 그게 저 맥박 재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는 그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밀접하게 와닿지는 않나 보네. 제가 볼 때 뭐 큰 실용성 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교수님? 1999년에 이제 소위 와치폰이라 그래서 시계같이 생긴 스마트폰이 나왔었고요. 99년에요? 네, 굉장히 우와, 오래된 나왔네.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계인데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데 통화가 맞습니다. 된다고요? 통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스마트폰 대신에 네. 스피커가 시계로,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스피커도 있고 네. 전화 기능도 있고 다 있는 거였죠. 그럼 왜 못 봤지? 근데 안 된 이유가요. 네. 기본적인 소위 프라이버시를 못 지켜준 거죠. 전화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세요? 모든 사람이 듣게.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기술만 잘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만들어진 어쩌면 일종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시제품 나오고 뭐 제대로 상용화 없이 그냥 끝났군요. 맞습니다. 크게 상용화하려고 어차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모든 IT 기업들은 우리 기술 수준이 이 정도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해서 99년에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었고요. 또 2008년에 LG에서도 프라다 링크라는 그런 와치폰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요. 2013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보조적 기능을 다양하게 해주는 걸로 등장을 했었고요. 또 2015년에 사실 아이폰 만드는 애플에서 애플워치를 냈죠. 그게 이제 패션과 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영 씨. 이게 비싸. 있어 보이려고 차는 게 주로 이제 애플워치의 소유.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운동을 기록하고 그런 저희 건강상의 이유로 웨어러블 찾는 사람들은 핏빗이라고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 샤오미, 샤오미에도 이제 그게 있고요. 이게 얇게 만들어 갖고 그냥 시간 나오고 뭐 저기 맥박 나오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샤오미는 이제 완전 저가로 대중화를 시킨 대표적 제품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전부 이 웨어러블을 다 디자인해서 내놓긴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다 보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6개월 있다 에이 귀찮아 그리고 버려버렸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용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웨어러블 산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정영진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맞습니다. 애플워치의 뭐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우리 시계는 약 한 번 넣으면 뭐 1, 2년 쓰잖아요. 더 쓰기도 하고. 근데 얘는
거의 하루나 뭐 맥스 이틀에 한 번씩은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귀찮군요. 그거 귀찮잖아.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귀찮죠. 네, 굳이 그걸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도 웨어러블에서 우리가 한 달만이라도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게 나오면 굉장히 시장이 10배 정도는 커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있어요. 하나 때문에요? 충전이 네, 되게 맞습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아니 뭐 충전하는 거 뭐 그게 그 힘들어요. 참 현대인들 게으르다. 아유 참. 현대인의 제일 특징 중에 하나 귀차니스트예요. 아니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와. 맞아. 그럴 것 같아. 참. 그러면 어떻게 지금 웨어러블 시장은 대기업만 지금 그쵸.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이 스마트워치 쪽에 많이 도전을 했었고요. 네. 아, 그래요? 여러 기업들이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고요. 네네. 또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로 스스로 찾아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죠. 아니 우리 저 교수님은 없으세요? 저 있는데 귀찮아서 안 차구나. 안 차네. 네, 나같아요. 저는 기어 3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웨어러블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계가 많이 팔렸으니까 네. 웨어러블이라는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시계를 찾는 이유가요. 시간을 보거나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이번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스마트워치의 도전에서 사실은 드러난 거죠. 제가 하는 연구도 그런 건데요. 엔지니어들끼리 기술자끼리 모여서요. 이 기술 저 기술 합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 이런 게 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고 이게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실제로 않죠. 사람들은 차보고 안 이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아예 그냥 안 해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진화론 하시는 분, 심리학 하시는 분, 사회학 하시는 분, 인문학, 패션, 디자인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도대체 인간이 본질이 뭐냐. 진짜 좋아하는 게 이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먼저 끄집어낸 다음 IT의 첨단 기기를 만들더라도 진짜 좋아할 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그 스토리에 기반해서 만들자. 이런 걸 쭉 해왔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도 많이 분석을 하고요. 또 웨어러블에서 진짜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패션의 진짜 감각을 살리면서 IT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최첨단 시대에 그리고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패턴을 가질지 그조차도 예측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한하네. 실이나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들 있죠. 왜 10분 얘기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그만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공계 전교 1등들이 모여서 개발해서 그래요.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잖아요. 뭐 끝말잇기 해보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죠? 우리는 재미있는 얘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로 뭐 롱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단어는 사전에 없어. 이공계 1등이 끝말잇기 하면 꼭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이렇게 재미있는 두 분의 지능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되게 인기 있고 대화도 많이 할 텐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을 웨어러블을 이공계 전교 1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감성적 접근이 안 되는구만요. 그렇죠. 참. 교수님도 이공계 1등이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다행히 그게 아니었어 갖고요. 그래요? 네, 이공계에서 한 중간쯤 하다가 갑자기 공부에 뜻을 두고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다른 감각을 유연성도 좀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스마트워치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거 현재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스마트워치 말고도요. 웨어러블에는 다양한 안경 제품들 그렇죠. 구글 구글글라스. 구글글라스 한때 나왔었죠. 사업 접었죠걔네. 네. 원래부터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조팀을 한 번도 구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팔았어요, 이거? 마케팅을 한 거죠.
그 뒤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랑 네. 지메일을 촥 퍼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메일 새로 나왔어요. 또 뭐 브라우저 새로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귀찮아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구글 글라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 그리고 다 들어와서 구글이 뭐 이런 걸 했어.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지메일 이거 괜찮네. 그래서 야후에서 다음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글의 지메일로 몰려갔죠. 그럼 그 지메일 팔아보려고 크롬 팔아먹으려고 네. 그 구글 글래스는 써먹은 거예요? 네, 주식값이 거의 3배로 폭발했죠. 그 안경 때문에. 네. 야. 그 구글 글래스 공장도 없어요 그러면? 공장도 없고요. 제조팀 하겠다고 누구 한 명을 불러왔는데 네. 구글이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네. 제조의 DNA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팀을 구성해놓고 그냥 재미있게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지휘하러 왔던 팀장이 이제 나 안 할래 그러고 간 겁니다. 실제로 제조를 구체적으로 기획했던 적도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구글 글라스는 네. 그냥 프로토타입 같은 그냥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놓고요. 네. 딱 하루 원데이 세일해서 얼마에 팔았냐? 1,500불씩에 팔았어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하나씩 샀고요. 뭐였냐? 절대 환불 불가. 절대 AS도 안 한다. 그런 황당한 조건으로 그걸 팔았었죠. 네. 약간 준 사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들 동의한 상태에서 그걸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요. 대단히 성공한 거죠. 네. 시가총액이 150조에서 그때 거의 400조까지 갔어요. 네. 구글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알파고 보세요. 그러네. 바둑만도요. 바둑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러 간대요. 돈은 뭘 만들죠?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알파고가 딱 터지고 이세돌한테 이기고 나서 정확히 3주 만에 시가총액이 58조가 올라갔습니다. 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야, 우리 뭐 그런 거 할 거 없나? 굉장히 지금 새롭네요 이야기가. 네. 그렇죠. 마케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네.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의 생각하는 마케팅은 그냥 뭐 길거리에서 막 뭐 전단지 나눠주고. 앞뒤가 똑같은 이름 막 이런 나 이런 거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마케팅이네. 그러니까 웨어러블은 사실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르메스도 스마트워치를 냈어요. 애플하고 손잡고. 에르메스가요? 네. 되게 비싼 데 아닙니까 거기? 뭐 몇백만짜리 스마트워치 낸 거죠. 그때 150만 원 뭐 하여간 그렇게 냈어요. 왜 그럴까요? 에르메스가 얼리 어댑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시계를 하나 낸 겁니다. 그래서 애플워치에 요거를 딱 받아갔고요. 줄 바꾸고 요 케이스만 살짝 해서 내는 거죠. 패션계에서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에르메스 입장에서도 네. 새로운 젊은층 소비자들을 이렇게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데도 많이 도움이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서로 이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어러블 쪽에서의 그런 시도들은요. 네. 사실은 이걸로 엄청난 매출을 내겠다기보다 우리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미지 메이킹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안경은 우리가 알고 있고. 네. 최근에 뭐 네덜란드의 쉐이콘 팔찌라고 이런 건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죠. 쉐이콘 팔찌? 네. 악수를 하면요. 네. 보통 인사를 하는 거니까 네. 명함을 교환해야 되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명함이 쑥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웨어러블 팔찌를 통해서. 악수만 해도? 네. 이것이 뭔데? 이것이 뭔데? 이거 잘 안 됐어요? 이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은요. 막 붐업이 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의 그 귀차니즘 때문에 잘 안 하게 되죠. 아니 이게 왜 명함 주고받는 게 더 귀찮고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인데? 충전해야 되잖아. 저쪽에 있어야 되죠. 저쪽에 있어야 되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네, 이건 충전은 그렇게 이슈가 크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배터리 조금 쓰니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나 혼자 했는데 못 받아요. 그럼 이제. 그러네. 야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재밌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상품들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네. 그래서 또 주목도 많이 받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거는 웨어러블인데 네.
조금 어쨌든 그 아기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젖을 짜잖아요. 네. 그 유축기를 네. 브래지어 안에 입고 다니는 겁니다. 자동으로 네. 속 이제 그 모유를 짜서 아. 유축기에 넣어두고 아. 아기가 이제 그 바깥에 나와 있거나 이럴 때는 아. 젖병에다가 아. 이렇게 물려서 주고요. 엄마가 아, 일 나가서도 이제 어. 모유를 모을 때 쓰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고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또 아무데서나 또 네, 이거를 또 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짜주지 않으면 또 이게 굉장히 아파요. 어떻게 네. 알아?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페미니스트 3주차 교육입니다. 모유수유가. 아 이거는 정말 고마운 네, 네, 아이디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되나요? 뭐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죠. 이게 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던 개념을 깨고 들어가는 제품들은요. 원래 쉽지가 쉽지가 않구나. 않죠. 쉽지가 않구나. 네, 아, 침투하기가 쉽지 않아. 네. 이거는 진짜 이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유축기? 야, 이거 나눠줬으면 좋겠네. 아유, 어머님들이 더 마음 편하게 유축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죠. 아니, 지금 장소도- 유축기를 맨날 그 24시간 짜고 있을 일이 있습니까 이게? 아, 장소도 페미니스트. 만드는데. 아,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배우는 거라 예, 이거 좀 못 쫓아갔네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네, 요새 이제 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네네. 몸을 싹 스캔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내 체형에 맞게 어. 싹 만들어주는 네. 그런 이제 비즈니스들이 등장합니다. 뭐 하이벤 콜로니 같은 회사에서 그런 걸 하는데요. 뭐예요? 가서 느긋하게 앉아서 네. 옷을 다 골라요. 파브릭은 저걸로 해주세요. 단춘 이걸로. 이거 옷가게예요? 네. 네. 근데 들어가서 그걸 하고 나서 네. 자기 몸을 착 스캔을 합니다. 음. 이제 왜 공항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네네. 그것처럼 온몸의 사이즈를 완전히 스캔을 하죠. 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네. 그 고른 파브릭 스타일에 따라 옷을 바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진다고요? 네,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런 게 요새 패션의 소화 방법 중에 하나죠. 맞춤 양복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형 맞춤 양복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재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다 정교하게 디지털화해서 그 몸매에 딱 맞는 옷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 몸을 막 이렇게 줄자로 재고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지금 상용화 됐습니까? 네, 상용화돼서 이미 많은 업소들에서 네. 사실 이 스캐닝하는 장비는 갖다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자기네 서비스를 특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역시 그렇게 엄청 파퓰러하진 않고요. 일종의 그 아까 마케팅 요소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런 있죠. 느낌이군요. 네, 그런 건데 앞으로는 확실히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번만 가서 스캔하죠. 네. 그럼 내 체형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는요. 가서 신상이 나왔어요. 그럼 들어가서 보면 제 몸매가 나오고 그 신상이 입혀져요. 그렇죠. 거기다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그러면 매장에 가지 않고요. 이렇게 보고 괜찮네 아니네를 이제 판단하기 좋아지는 거죠.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쇼핑의 방법에 익숙해질지가 남아있는 과제긴 한데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몸 스캔하는 게 이제와 이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정현 씨는 10년 전부터 여자 몸 스캔 싹 합니다. 네. 정확한 사이즈 나와요. 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스캔으로 그러니까. 보는데. 이런 분을 인공지능화해야 되는 건데. 그 외에도요 실제 상용화된 패션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수트라는 건데요. 그건 또 뭐예요? 네, 로가디스라는 데서 만든 건데 별것도 아니고요. 네. 요 안에다가 네. 칩을 하나 박아요. 옷에다가. 네, NFC 칩이라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건가 봤더니 명함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수트를 입고 다니는 직장인은. 제가 명함이 없는데요. 핸드폰 좀 잠깐 주시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받아요. 거기 딱 대. 그럼 내 명함이 그걸로 쏙 들어가요. 자, 이렇게 주는 거죠. 또 회의 중에 전화가 막 울린다든가 그때 쏙 집어넣으면 이제 전화를 딱 꺼주고요. 옷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 NFC가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을 간단한 기능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엄청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네,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그런데요. 네. 이 가격이 30%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재고가 딸릴 만큼 그래요?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요거 괜찮은데 그러면 물론 이제 수트 자체가 되게 이제 그 플렉서블해서 네. 예, 이게 소재 자체가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을 거. 오늘 날씨 또 춥죠. 네. 히터 들어간 파카들, 히터 들어간 이 웨어러블들이 또 많이 나와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히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이요?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형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핫팩 같은 거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핫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아웃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나가면요 온 시키면 이제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아주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등산복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좋겠네. 골프웨어, 그다음 등산용 아웃도어웨어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이미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네. 좀 얇게 만들면 또 활동력도 좋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히말라야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자칫 잘못해서 뭐 어디에 이렇게 떨어지셨다거나 이렇게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 저체온증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네, 그럴 수 있죠. 충전만 좀 잘 돼 있으면 네.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건 아주 괜찮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소재도 역시 뭐 예를 들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이런 소재도 뭐 나올 수도 있겠고. 네, 소재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부품 중에 하나가 네. 열을 가하면요 네. 한쪽으로 열을 빼주기도 하고 열을 가해주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만약에 내 몸이 많이 덥잖아요. 네. 온 시키면 뜨거운 열을 바깥으로 막 빼주는 겁니다. 그런 소재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더워도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나 반대로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 열선 반도체 같은 걸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소재 측면에 있어서 여기다 태양광 패널이 붙은 것들을 옷에요? 만들어요. 옷이나 핸드백. 실제로 핸드백에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네. 휴대폰이 내가 완전히 배터리가 나갔고요. 야외에 있어서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네. 태양광으로 이렇게 쬐고 있으면 충전이 돼요? 네, 충전기가 붙어 있어 충전이 되고 핸드폰을 하면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게 핸드백이 아니라 등산용 색이나 이런 데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또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특징은 뭐냐? 패션을 생각해서 되게 예쁘게 미려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야 팔려. 맞아요. 네. 이 패션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지 않으면 잘 안 팔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발에도 센서를 많이 넣고요. 네, 그 나이키. 네, 맞습니다. 나이키 네.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신발에 센서를 넣어서 나이키 신발에 센서가 있어요. 얼만큼 뛰어다니는지 측정을 해주죠. 측정하기 위해서. 네. 측정해서 그게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고요. 소위 클라우드라 그래서 저기 서버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만큼 걸었는지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해주고 더 많이 지도로도 뛰어라 나와요, 지도로. 그러기도 하고요. 네. 좀 빨라지는 신발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빨라지는 아니면 뭐 냄새를 측정한 신발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이 패션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 앞으로 달라지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이제 우리 의식주 중에 하나 네. 의 이거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꽤 많이 바뀔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쇼핑하다 보면은 이제 옷을 살 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뭐 거울에 비춰보고 입었다 벗었다 이런 게 또 아주 귀찮은 그거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다 어울려. 그렇죠. 그 옷가게에 있는 거울들 예. 사기야. 그리고 점원들이 아유 우리 언니 거네 언니 거 이런 거에 또 현혹되고. 그렇죠.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거 없을까요? 요새 이제 가상 피팅 시스템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몸을 스캔을 딱 하고요. 네. 스캔해서 거기에 얼굴에다가 이제 옷을 입혀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입혀보면 이거 괜찮네 그럼 사는 거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점원의 개입 없이.
점원 그 어떻게 살아? 점원 그 언니 옷이야 이거 하느라고 이거에서 돈 버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데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럼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겠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잡이 생기는 거죠. 아, 새로운 잡이. 코디도 그렇고 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없어지는 잡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모바일 쇼핑을 하는 건 대세잖아요. 네. 그럼 모바일 쇼핑을 하다 보면 점원이 필요 없겠네. 그럼 이제 그랬었죠. 점원이 필요 없어지면 코디 하시는 분은 일이 없겠네. 그런데 모바일로 코디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사람들의 소비 형태에 따라 산업계도 빠르게 이제 재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앞으로 우리의 빠숑, 우리의 옷과 관련된 웨어러블은 얼마나 바뀔 것인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이제 1부는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 좀 하고요. 2부에서 또 이 웨어러블 관련된 일자리 네.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밖에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네. 많은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 네,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금요일에 업로드되는 2부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패션계에 접목된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2부에서는 이제 역시 우리가 항상 고민거리 네. 숙제가 또 일자리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심도 있게 네.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일자리들 많이 뭐 없어진다 혹은 뭐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웨어러블 그러니까 빠숑 쪽은 특히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옷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인건비가 싼 데로 전부 다 옮긴 지 인도네시아, 오래됐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패션에 대해서는 잘 아시네요. 제가요? 네. 패션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네. 패션은 최욱이 전문이에요. 옷이야 맨날 벗으려고만 하지 입으려고는 안 해요. 정영 씨는. 네. 저는 벗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거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네. 네. 나는 그쪽을 잘 아셔갖고 그리고 딴 일 때문에 많이 가신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옷에 관심 많으세요? 네, 관심은 많고요. 네. 저는 주로 한 옷만 계속 입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좀 네.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검은 터틀넥. 여기 따라하는 사람 청바지. 많아. 네. 이거 따라한다고 뭐 인생이 따라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지난 따라가시면 시간에 좋은데. 네. 뭐 코디네이터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스쳐 네, 지나가듯 네. 했었는데 네. 뭐 확실히 패션 업계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생겨나는지 확실히 좀 알려줘요.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늘 주제가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 뭐 일자리에 관한 네네네. 이야기라서 사실은 제가 더 좋아하는 분야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자꾸 기술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본질은요. 사람이 변한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요. 이거를 마치 자기의 신체 일부처럼 쓰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을 할 때도 일단 검색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맞아. 무슨 지식을 찾을 때도 검색 안 하고 너 외운 거로만 해. 이런 불안해지죠.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어느샌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기 시작한 거죠. 진짜네. 어느덧 생각해보니까 이게 신체 일부네. 거의 한순간도 떼어놓질 않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형 뇌보다 이걸 더 많이 쓰잖아. 신체.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지능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 저랑 최욱이요? 뭐 그렇게 발끈해.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서 그러네. 뭐 암기하는 문제로 보면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찾으면 된다 하는 걸로 하면. 기분 나빠. 그럼 앞으로 그럼 우리 세대 사람들은 더 이상 지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암기에서 보는 시험이 네. 나중에 회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대신 뭐가 필요해지냐? 그럼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되게 특이점이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말을 잘하고 또 이런 방송도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걸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앞으로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 분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 지식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그 매력 아니야 그거는. 네. 그 단순 지식조차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변호사 이게 시험 봐서 사시 합격한 변호사 그래서 사시도 없애는 거지만 그런 분보다 여러분이 훨씬 그럼 더 외워서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순발력, 네. 뛰어난 이 언변 이거 네.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좀 약간 우리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이게 띄워주는 게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왜 이렇게 제 비위를 자꾸 맞히시죠? 네. 우리 되게 어색하거든요 지금. 이런 분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기술보다는 사람이 중심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네. 호모 대신 포노. 폰은 뭐예요? 핸드폰. 네, 폰을 라틴어로 하면 이제 포노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요즘 대유행이에요. 야, 그러네. 네, 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죠. 아. 그럼 패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폰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폰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죠. 네. 그 물건이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면 네. 이제 산업계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폰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고 네. 새로 필요한 직업도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유통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산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폰을 쓰다 보니까 IT 기기를 굉장히 잘 알게 되죠. 네. 그러니 IT 기기가 옷에 붙어도 이건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전엔 어색하게 느꼈던 사람도 맞아요. 포노 사피엔스들은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접하게 그렇죠. 되는군요. 요새 대표적인 게 비만 허리띠 이런 게 있는데요. 네. 허리띠를 딱 차요. 네. 그 폰하고 연결해놔요. 네. 먹기 시작합니다. 어. 어느 정도 허리띠 압박에 가면 그만 먹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만하겠죠. 옛날 같으면 뭐 블루투스를 연결해라 얘는 어떻게 돌아가냐 다 헷갈려서 이런 건 귀찮아 안 한다 그러겠지만 이런 세대라면 내가 진짜 비만을 좀 컨트롤하겠다. 그럼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 포노사피엔스들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두 가지로 갑니다. 디자인이 그렇게 가는 방향하고 소비의 방식이 달라진 건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소비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대부분 이제 폰으로 보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회사가 생겼어요. 1983년생 여성입니다. 네. 이 카트리나 레이크라는 이 여성 CEO가요. 네. 고민에 빠져요. 나는 너무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옷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옷을 사는 시간을 줄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게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세운 회사가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인데요. 스티치 픽스. 네. 스티치는 이렇게 바느질한 거고 네네네네. 그걸 고친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 회사가 대박이 납니다. 뭘로요? 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옷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줄이고 하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요? 네. 진짜 다 줄여버렸어요. 빵분. 네? 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네. 옷을 못 고르게 했어요. 못 고르게 했다고요? 네. 사이트에 갔는데 옷이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 개인 정보들 넣으세요. 그런 거예요.
개인정보. 얼굴 뭐 좋아하는 색깔 내가 뭐 하는 거 이런 다양한 개인 정보를 넣고요. 네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오픈하시겠어요? 오픈해요. 네. 그럼 자기가 원래 입고 있는 옷들을 쫙 이렇게 색상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사진을 통해서. 네.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가 제공하고 싶어 하는 만큼의 개인 정보를 다 주면요. 네. 인공지능이 네. 옷을 골라주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의 색깔, 체형,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인공지능이 옷을 쫙 세팅을 해줘요. 네. 그리고 나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코디들, 과거 코디로 잘 일하던 분들을 프리랜서로 온라인으로 고용을 했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이 옷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아를 마지막 최종 5개를 골라내고요. 거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세팅해서 같이 보내요. 그냥 보내줘요? 네, 5개의 박스를 네. 딱 누르고 기다리면 네. 잠시 후 옷이 배달됩니다. 오. 뭐 한 2, 3일 걸리면 네, 오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자기는 옷을 고르느라고 고생할 시간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날 저녁 배달된 5개의 옷을 다 입어보고 패션쇼를 합니다. 네. 마음에 들면 구매,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반품 박스도 들어있어요. 아. 그런데 이 적어도 5개 중에 1개 이상을 사는 사람이 80%. 와.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또 한 번 재구매하는 네네네. 소위 재구매율이라 그러죠. 그게 84%. 와. 이 회사가 창업 첫 해 매출 3천억 돌파하고 첫해 3천억이요? 네. 83년생 여성. 네. 오. 작년에 영업이익 8,800억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데요. 네.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 정도로 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 지금이에요. 하는 거죠. 네. 와.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서비스를 그 무섭다는 아마존이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아. 아마존이 어떻게 했느냐? 아마존은 1년에 89불을 내면은 프라임 고객이 됩니다. 네. 프라임 고객분들 혹시 옷 고르기 귀찮으세요? 아마존이 골라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아마존이 옷을 잔뜩 담아갖고 네. 다 보내주고요. 반품 박스를 하나 보내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담아서 반품하세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거예요. 아마존도. 네, 근데 그게 어떤 이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형 백화점 네. 시어스 메이시라고 각 도시마다 그게 다 메이시, 있습니다. 예. 예, 아시죠? 네네네. 30%가 매출이 줄었어요? 30% 매출 줄고 30% 문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네. 와. 왜냐하면 메이시 같은 경우는 네. 의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그것까지는 안 뺏기고 있었어요. 근데 올 상반기 딱 6개월 동안 이 서비스 등장하고 나서 싹 씨가 말라버린 거죠. 야, 이거 완전 혁명이네요. 완전 혁명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와. 왜 이게 없죠? 이거 충분히 있을 만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택배 잘 발달된 나라에서. 그렇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네. 기존의 서비스도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난 그냥 이게 좋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아, 검색도 잘 되고 뭐 이런 걸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직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다 뭘 생각하냐. 일단 가게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그건 끝났어. 그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폰을 든 인류 아이폰이 나온 게 정확히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아. 스티치 픽스 같은 회사는 네. 이제 막 시작한 거에 그래 너희는 아마존은 큰 거 다 해. 난 우리 이거 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이건 지마켓도 갖고 있고 그 뭐 쿠팡도 갖고 있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패션에서도 이런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와. 네. 이건 좀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외국은 모르게 우리나라 같으면 남자들한테 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을 진짜 난 고를 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 네. 뭐냐면 발전이 없는 거지. 무슨 발전? 기존에 맨날 내가 했던 패턴대로만 걔가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아닐 것 같은데. 선택해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것도 진화를 합니다. 아, 신호합니까?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게 뭐냐면 사이트만 있어요. 네. 내 정보를 한 번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의 옵션은 정우성 필. 그럼 인공지능이
정우성의 최근 패션 트렌드를 잘 다 가지고서 그 알고리즘으로 여기 이제 입혀보는 거죠. 그래서 쫙 해가지고 하나만 고르는 것도 아니고 5개를 골라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전직 정우성 코디가 전직적. 예. 요건 옵션이죠. 재밌다. 요거 한 3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재밌다. 그리고 이 정우성 전직 코디는 내가 했던 거는 이거야. 그럼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나 딱 해주고 3만 원 이건 자기가 챙기는 거죠. 프리랜서들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사람도 직접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직업도 있는데 또 새로 생기네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회사는 1,000명의 프리랜서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아주 좋은 거죠. 스티픽스가요? 네. 그래요? 서로가 좋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리는 잡에 대한 걱정만 하지 새로운 산업에 물꼬를 트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거 중국 고객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인공지능으로 이 중국 소비자들의 옷을 골라드립니다. 근데 그럼 한국에서 보내야 되냐? 공장은 전부 중국에 있어요. 따라서 거기선 내수 산업이죠. 그러니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포장해서 보내면 되고요. 받는 거는요. 이번 주는 뜬 배우가 송혜교면 송혜교 필로 해주세요. 이거 되죠. 그건 대박이겠다. 그죠. 우리가 할까? 와. 뭐가 어때? 이거나 잘해. 옵션에 정영진 룩 뭐 이런 거. 그리고 로열티도 줘요. 괜찮죠. 네. 예를 들면 그 스타에게나 그 스타일리스트에게 네, 스타일리스트한테도 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요새 우리나라 그 스타일리스트 뜨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 한번 섭외해가지고 같이 딱 가면 대박이 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직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 직업 없어질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 네. 새로운 것들이 더 뭐 무궁무진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게 더 대박이 난 거는요. 알파고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대중의 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다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생각의 추가 기울은 거예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뭘 하겠어 이랬다가 인공지능이 나보단 낫겠다라는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옷을 골라주는데 인공지능이 골라주면 특히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를 한번 변신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생긴 거죠. 맞아. 네. 유난히 옷 잘 못 입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그냥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그냥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통째로 이런 방식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진짜 나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3D 피팅 스캔 같은 걸 하면요. 옷 매장에 가서 한 번만 자기 몸을 스캔해 주고 나면 그럼 이제 스캔을 해서 그걸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야, 기가 막힌다 진짜. 근데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약간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 SNS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내 동의하에 물론 이제 제공하는 거긴 하지만 뭐 집 주소도 당연히 여기 있을 테고 내 신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뭐 유출이 되거나 이러면 좀 기분 나쁜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제가 이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갖고 있겠죠. 네. 페이스북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정표를 우리가 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일정표를 쓰는데 오늘 출장이네. 그리고 공항을 가고 있는데 구글이 공항까지 몇 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오, 묻지도 않은데 갑자기. 내비도 안 했고요. 묻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을 지능화해서 서비스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죠. 그때 교수님의 기분은 뭐 찜찜해요? 아니면 땡큐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포노사피엔스와 아닌 사람의 차이죠. 포노사피엔스들은 받아들이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는요. 그렇게 해주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 차를 탔는데 오늘은 방송하러 녹화하러 용산 CGV 가시는군요. 내비를 거기로 찍어드릴까요? 기분 나쁘세요? 편하세요?
좀 편할 것 같.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갈림길이죠. 그게 그래서 내 모든 걸 공개하더라도 어. 그게 해킹당해서 남이 보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네. 또 요새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리는 거는요. 어차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만 걔가 동의해서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보를 보내주면 나한테 더 맞는 서비스를 해준다. 어차피 폰은 신체의 일부라면 이게 더 지능화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야, 이걸 조금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마치 그 전지전능한 신 같은 같은 얘기인지.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노 빅브라더 사피엔스 뭐 그런 거죠. 아. 네.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 폰이 와. 연결 안 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SK텔레콤이나 네. 뭐 KT나 이런 데에서 뭐 그럴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연결을 혹시라도 끊으면 네. 다 끊기는 거죠. 나는 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 이 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쓰이고 내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네. 이 사람은 이 폰을 통해서 전부 새롭게 커넥트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옛날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맞을까요? 안 맞죠. 네. 옛날의 소비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면 맞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포노사피엔스들이 만드는 신산업, 신사회, 새로운 시장이요. 네. 혁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 끊어지죠. 네. 그러면 엄청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어, 4차 산업혁명이 네. 온 것 같아. 오늘도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래요? 오늘 아주 숙여져요? SKT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연장 방송들 하셔야겠네. 좀 더. 고정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네. 돈 안 내면 끊기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지금 세계 5대 기업이요. 네. 1위 애플, 2위 구글, 네.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이에요. 네네네. 자, 이게 전부 IT 기업.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어. 그 우리 일반 옛날 상식으로 보면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스마트폰. 우리 어른들이 맨날 그러죠. 저것 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식탁머리에 앉아갖고 저것만 들여다본다. 그거 파는 기업이 1등, 2등 구글. 검색 안 하면 뭐 어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우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저것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나마 이건 한 20년 쓴 거니까 회사가 돌아가려고 필요한 거. 4위 아마존은요. 이것 때문에 백화점, 유통, 골목 상권 다 망하잖아요. 이거 좀 악의 축이에요. 그죠? 소비에 보면. 5위 페이스북. 하면 맨날 욕먹어요. 넌 그게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그죠? SNS는 인생의 낭비. 인생의 낭비. 근데 걔네들이 이게 5위에. 세계 1, 2, 3, 4, 5위에. 야. 합하면 시가총액 합하니까 3,500조예요. 3,500조요? 네. 대한민국 지금 10년 코스피가 예산이네. 엄청 떴죠. 네. 코스피 엄청 뜬 모든 기업의 상장 시가총액을 다 합하니까 1,600조인데 여기 5개가 3,500조예요. 와. 애플, 구글 합하면 1,600조가 넘어요. 이게 자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상식을 딱 바꿔서 아까 얘기 지적하신 대로 네. 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까요? 이게 신체 일부라 그랬죠. 그럼 애플은 신체 일부 장기 판매 회사예요. 아이 맞아. 그러니까 일이죠. 예, 그 장기 판매 맞아. 창조자. 장기 매매 업자예요? 예. 구글은요. 검색은 뇌의 일부가 된 거죠. 뇌 판매 회사예요. 맞아. 그렇죠. 뇌를 딱 띄워가지고 여기다 꽂아주는 거잖아요. 열중의 그 네네네.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업무에 관한 그런 솔루션을 똑같이 파는 거고 포노사피엔스들은 다 IT에 밀접한 사람들이니까 아마존은요. 쇼핑에 관한 거의 모든 지식과 거의 모든 쇼핑의 비헤이비어 관련된 거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거죠. 5위 페이스북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SNS에 사진 올려놓으면 막 댓글이 달리고 감정을 공유하죠. 네네. 감정을 공유하는 뇌의 일부를 20억 명분을 갖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딱 그거 보고 투자한 거예요. 진짜
아 시대가 완전히 변했네. 이게 혁명의 그 본질입니다. 바뀐 시대에 좀 적응을 하라고 치고. 나 적응 안 된다 진짜. 옛날 그 행사에만 알가 아직 그게 젖어 있어요. 뭐 무슨 저 축제, 뭐 감귤 축제 이런 거에만 아직까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귤 비하 발언입니까? 아니 감귤 역사로 감귤로 한번 두들기 맞으려고 진짜. 어디 지금 감귤을? 좀 너무 그런 거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좀 우리 지금 미래로 나가자는 거예요. 아 실제. 진짜 예. 이건 뭐 미래도 아니고 이미 왔어. 참. 이미 맞아요. 현실이고 현재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5개 기업이 네. 대중매체에 광고를 안 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또. 그죠? 이 비즈니스의 룰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찾아와갖고 미쳤나 봐요. 자기들이 찾아와갖고 열심히 시간 보내고 그 기업들의 광고비도 벌어주고 돈도 벌어주고. 그러네. 가만히 있는데 네. 서로 막 나한테 나- 달려드네. 팟빵도 그런 거죠. 아 팟빵. 가만히 있는데 막 달라들어서 조회수가 쫙 올라가면 돈 되시잖아요. 기업이 와가지고 너랑 같이 하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크리에이트하는 힘이 있으면 앞으로 거의 다 새로운 시장을 다 먹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가끔 아이폰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다 통신사들이 해주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KT, LG 플러스가 아이폰 광고를 해주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애플에서 돈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나 너무 나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은 저희 마케팅 4차 산업혁명과 네. 관련해서 마케팅 분야 한번 좀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럴까요? 네. 네. 재밌죠. 야 오늘 너무 좀 흥미롭고 재밌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이 포노 사피엔스란 말이 진짜 네. 우리도 이미 포노 사피엔스가 됐고 음. 앞으로 태어날 애들은 특히나 더 우리는 이제 그나마 한 20살 넘어서 20살인 거예요. 한 그래서 30살은 돼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썼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 뭐 한 돌 때부터 거의 뭐 네, 맞아요. 이거 슬라이드 오픈을 해요. 네. 그야말로 진짜 신체 쓰듯이 그러니까 걔네들 진짜 그런 쓰는 것 거지.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은 TV에도 뭐 이렇게 뭐 나오면 꼭 이렇게 뭘 터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터치가 너무 익숙하니까 TV란 화면도 자기가 좋아하는 뭐 뽀로로 나오잖아요. 뽀로로 이렇게 터치해서 뭘 하려고 그래 자꾸. 터치 DNA는 우리 정현 씨 여자를 또 이렇게 터치하는. 이건 유전인가? 네, 그 유전인자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가 좀 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네. 그 비헤이비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고요. 네. 그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좋대요. 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영상을 보고 그럼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 이게 어린이 교육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네. 뭐 제도가 또 뒷받침되고 네. 뭐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끝으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션도요. 네. 생기는 영역과 없어지는 영역이 다 공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건 이런 새로운 패션의 형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내고 산업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그 시장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나 또 그 기존 상태에서 안 벗어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는 좀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뺏기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야 미국에서 일본에서 새로운 거 막 갔다가 제조 기술도 배우고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야 우리도 해보자. 이런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또 베껴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정신이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패션 업계도 만약 그렇게 하고요. 로봇이 옷을 만들게 하고요. 계속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아의 문화의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패션이나 또 컨텐츠나 뷰티나 이런 게 뜨는 걸 보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시아의 패션 리더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산업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굉장한 또 성장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낼 게 너무 딱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 퀴즈 내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죠? 그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신인류. 그거 질문 괜찮네. 요거는 괜찮은 거 같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방송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된 그런 신인류를 말하는 이 단어. 총 6글자고요. 한글로 따질 때 6글자고요.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산업들,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오늘 많이 좀 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면요. SKT 인사이트 블로그에 가셔서 미미클럽 6회 게시물에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자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누구 미니 여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하며 듣기 좋은 웨어러블 스피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최재붕 교수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오늘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가치관, 사고 많이 이런 바뀌었어요. 체계를 완전히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이분이 최고인 것 같은데. 최고예요? 나는 오늘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요? 그런 분위기인가요? 지금 5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그분들은 우리 교수님의 문화생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네. 괜찮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는 특히 마케팅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그런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고 싶은가 본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장 방송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컨텐츠는 11회 해준다고 꼭 약속하고 떠나주십시오. 11회면 제가 억셉트 하고요. 좋습니다. 11회가 될지 아니면 KT와 함께하는 1회가 될지. 밀당. 네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영준 체육의 미미클럽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은요 SK텔레콤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또 몽팟 아이튠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검색하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각자 스마트 기기에 편하신 채널 통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보도 얻어가시지만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에 꼭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왜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만들까요? 인공지능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기술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정말 안전해지려면 기술과 세상을 잇는 5G 네트워크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5G 앞에서 만나지 못할 미래는 없습니다. See you tomorrow, SK텔레콤.